명태균 게이트 얘기해봐야 되는데 명태균 게이트 취재하면 또 우리 장윤선 선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번 주에도 이렇게 하셨던 방송하셨던데 어떤 경과가 있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뭐 일단 그러니까 우리가 왜 비상계엄을 느닷없이 12월 3일 날 선포했을까를 이제 연원을 따져서 들어가 보면 그 끝에는 명태균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명태균과 관련된 내용을 취재하지 않고는 이 계엄이 해석이 안 된다. 그래서 창원을 또 내려가서 이제는 그 명태균 만날 수 없으니까 남상권 변호인과 남상권 변호사를, 부인 이승은 씨를 만나고 왔어요. 그랬는데 그날 인터뷰를 할 때 남상권 변호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라고 설명을 했는데 실제로 48분간 대판 싸운 거죠. 누구랑? 김건희 씨와 명태균 씨가. 그런 내용들이 어제 공개가 된 것이고. 예. 네. 어제 공개된 거 전에 이제 저희 편의점 출연해서 남상권 변호사가 이제 관련된 내용을 이제 쭉 설명을 했었던 건데 중요한 건 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민간인인 김건희와 민간인인 명태균이 공당인 국민의힘 공천에 대해서 48분간 대판 싸웠다. 둘이 왜 민간인끼리 왜 싸웁니까? 왜 싸워 자기들이? 그러네,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김상민이라는 그러니까 이게 코미디인 거예요. 김상민이라는 현직 검사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김상민이가 이번에 조국 수사할 때 고생했으니까 얘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명태균 씨가 뭐라 그럽니까? 김상민이 꽂으면 나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아니 무슨 조폭입니까? 막 이런 대화를 하는 거예요. 장외에서. 그런데 이제 48분간의 이제 복기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관련해서 제가 어제 저녁에 명태균 씨 부인에게 또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아, 부인하고도요? 예, 네. 부인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48분간 통화 내용이 뭐냐라고 하니까 텔레그램으로 통화를 했다. 근데 텔레그램으로 핸드폰 전화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텔레그램 통화는 녹음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녹취록이 안 남아 있어서 복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그것도 포렌식을 해서 갖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이 48분 대판 싸웠다는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핵심 내용이다. 그 얘기를 해요. 명태균 변호인인 남상권 변호사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증거를 김건희 쪽이 알도록 했다. 라는 게 바로 이 48분 대판 싸운 내용이라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48분 동안 뭐 김상민 검사 얘기도 있고 김영선 공천 얘기도 있고 뭐 단수 공천할 거냐 네. 아니면 경선 붙일 거냐 5선이나 되는 국회의원은 그렇게 할 거냐 말 거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을 걸로 추정이 되고 그리고 그 48분 내용이 공개가 됐을 때 이게 김건희 여사 쪽에 주는 타격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명태균 씨 쪽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야 48분짜리 이런 내용이 있어. 이거 공개되면 너 괜찮겠니? 그러니까 나 구속시키지 말고 내일에 협조해. 나 살려줘. 라는 시그널을 보낸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명태균 구속 그리고 비상계엄 이렇게 된 거다. 확 쫄아가지고 이게 공개가 되면 김건희에게 직접적인 타격이 될 것을 우려해서 이렇게까지 기괴한 방식으로 한 거 아니냐. 네. 매우 무모했다. 이런 해석을 하고 있어요.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 내용들이 명태균 게이트를 중심으로 해가 쏟아지고 있는 건데 오늘 민주당이 공개한 내용을 보니까 2022년 3월 22일 이게 아마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 같은데 명태균 씨가 아크로비스타 거주지죠 갖고 김건희 여사로부터 돈 봉투를 받은 내용은 알려져 있는데 이걸 목격자가 있고 실제로 목격자의 증언을 통화 내용을 통해서 입수해가지고 민주당이 공개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명태균 씨가 주장해왔던 돈 봉투의 신빙성이 한층 더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전주 기자님? 네. 그렇죠. 그 명태균 씨가 일단은 그 보면 대선 때부터 대선 그 전에 이제 오세훈 그 4월 4.7 보궐 그때부터 이제 시작해서 엮어 들어오잖아요. 근데 명태균 리스트를 잘 보면 김종인,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부터 시작해서 김영선, 김종인, 이준석, 오세훈 요 바른정당 계열로 타고 들어옵니다. 일단. 아 그런데 바른정당 네, 계열이네. 제가 큰 파도는 그거예요. 윤석열은 그러면 어디 파도였냐? 원래 바른정당 쪽이었어요. 원래 국민의힘 안 들어갈라 했어요 그때. 아시겠지만. 그런 방향성이 네, 네. 처음에 이준석하고 이 친하다고 땅을 해서 둘러싸고 네, 고민했었죠. 잡음이 좀 있었고 왜 당이 나한테 이렇게 당을 하냐. 만드느니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 당시에 무슨 뭐 별의 순간 왔니 신당을 창당하라니 꽃이잖아요. 그 검찰총장 퇴임할 때 3월 4일 날 그때부터 이렇게 타고 오다가 그래서 명태균하고 이쪽 조언 듣고 소위 말해서 그 당시에 예전에 바른정당 계열 그러니까 크게 보면 자유한국당에서 뛰쳐나온 바른정당
요쪽 계열 박근혜 탄핵 이후에 비박계 음. 예, 유승민, 김무성 요 라인을 타고 들어오다가 결국 당으로 권성동을 레버리지를 해서 들어온 거예요. 피치 못하게. 예, 그래서 안에서 계속 그 말실수가 나오는 거야. 나는 진짜 오기 싫었는데. 예, 나는 민주당인데 원래. 그러면서 보수 쪽도 지금 대항마가 없으니까 업고 가는데 밑에서 부급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명태균 작품이란 건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죠. PK 쪽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조금 주목해서 본 거는 뭐냐면 김상민 검사 이분 있죠. 이분이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생각보다 어립니다. 나이가 아니에요. 예, 이분이 7, 8년생이에요. 아 7, 8년생이야? 78, 78. 우리랑 차이 별로 안 나요. 예. 벌써 그렇구나. 그런 분들이 예. 국정농단 하고 있어. 구경기장 나랑 여기서 지금 인터넷 광고하고 나는 통영 굴짬뽕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고. 지금 여기서 이럴 때가 아니야. 오션 의원도예요. 그러니까 네. 아주 그냥 구름 위에 간 사람이고. 예. 제가 사실 그때 그 취재편의장 가서 한번 얘기했었는데 김상민 검사 얘기를 하려다가 총선 때 증거가 확보가 안 돼가지고 기사를 내가 못 쓴 게 있었는데 사실 이때 제가 무슨 얘기 들었냐면 취재원으로부터 김상민 검사가 초장부터 소위 말해서 나발 불고 다닌 거야. 12월에. 여기저기에다가 제가 김상민 검사하고 진짜 정말 친한 사람이 한 명 있거든요. 네. 들은 말을 그대로 해주더라고. 뭐라고 나 했어? 공천 받았어. 아 진짜야? 12월 때부터. 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대체 저 친하니까 그런 미친놈이 누굽니까 형님?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정치권에서 공천 받았다 하잖아요. 바로 날아갑니다. 그렇지. 네, 눈에 이건- 띄면은 바로 이제 이건 아웃이죠. 진짜 네. 정신머리가 없는 거야. 설사 공천 받아도 난 잘 모르겠다. 그 날 받기까지도 그렇지. 나는 혹시 NCND로 가야 되는 건데 나는 경선해야 되지 않을까? 음. 이게 전공법이에요. 근데 내가 전략공천 받았다. 바로 이 사람 타겟이에요. 정치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나는 도대체 이런 정신 나간 정치인 맞아요? 근데 7, 8년생 검사라길래 내가 오더라고. 이게 펌프 들어갔구나. 허파에 지금 바람 불었구나. 네. 네, 정치를 몰라. 네, 나한테 컨설팅 했으면 내가 이정수 정신심리 상담소 너 그러다 죽는다. 하나 차리자. 이정도 네. 심리상담소. 혹시 누가 제안 오면 저한테 먼저 오십시오. 제가 로드맵 알려드릴 수 있어요. 네. 근데 그렇게 건방지게 하고 다니다가 타깃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김건희 여사가 이제 꽂았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김건희 여사가 이쪽에 김상민을 원한다.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왜 김상민이냐 했더니 거기가 지금 창원 의창이잖아요. 맞아요. 김영선 의원. 그래서 김상민을 꽂으려고 하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명태균은 이미 김영선 의원하고 합의가 된 거야. 그렇지. 예, 이 다음에 여기 꽂아주기로. 네. 예, 김해 이런 데 가지 말고 여기서 한 번 더 한다. 합의가 된 상태인데 여사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낙하산이 날라와. 예, 김상민 찍어 눌러 하니까 그 통화 내용이 그 싸움이에요. 여기서 붙은 거고 그때 김영선 의원이 뭐라고 하고 다녔냐면 제가 듣기로 국회 쪽 관계자 들었는데 김영선 의원이 원래 사람이 경쟁하잖아요. 경쟁 구도에서 제일 약점이 뭐냐면 내가 이기는 중이 아니라 내가 너는 죽인다. 예, 내가 못 먹어도 나 정말 원래 그 그런 거 있어. 인간이 은혜는 안 갚아도 원수는 갚습니다. 예, 그게 사람이에요. 예, 사람 심리가. 맞아. 그렇기 때문에 김상민 꽂으면 나 공천 갈아엎을 거야. 김영선 의원이 그러고 다녔대요. 주변에다가 공간이 돌아다니면서 국회 몇 번 오잖아요. 야, 그래서 아예 그래서 빼버리고 7불사 회동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부지리로 김종량 의원이 간 거예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친문계라는. 네, 그냥 그게 제가 취재를 듣던 말 그 취재는 이래요. 네. 한동훈 대표가 그 얘기를 들었어. 공간이 이제 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김영선 의원이 김상민, 김건희가 꽂으려고 그러고 김영선, 명태균 데리고 이제 이쪽에서 커버 치고 있고 막 북작북작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김영선은 야, 나 다른 놈 몰라도 김상민 오면 나 터트린다. 나 가만히 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머리가 아파가지고 야, 둘 다 킬. 그래서 킬 시키고 제3의 음모로 올라온 거예요. 그렇죠. 야. 느닷없이. 그리고 그 가운데 네. 이원석 총장이 징계를 하잖아요. 징계를 현직 해버리죠. 검사가 네. 어디서 출판 기념회냐. 그렇지 문자 돌리고 네, 그러냐, 얼마 전에 예를 이제 들면. 징계 패소했어요. 그거 김상민 맞아요. 검사. 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 이원석 총장이 세게 나오니까 용산에서 저 사람 왜 저래? 그랬다는 거예요. 왜 저렇게 무리하게 징계를 하고 그래? 대충 넘어가지. 뭐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원석 총장은 아시는 것처럼 한동훈 계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당시부터 계속 아마 제가 보기엔 총선 이제 작년 이맘때부터 창원에 현직 검사가 간다는데 이런 소문은 있었어요. 네. 검사들을 많이 꽂는다는데 맞아요. 예, 이런 소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김상민이었던 거고 윤석열의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김건희 작품이었구나. 야, 이게 근데 확인이 된 이게 거죠. 지금 결국 명태균 씨 황금폰도 우리가 방송도 많이 했지만은 네. 실제로 거기에 담긴 내용이 얼마나 될까 궁금해하는데 그 이제 보도들을 토대로 설명을 좀 드리면은 뭐 사진이나 카카오톡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 한 50만 개 정도 이제 있다는 건데 전 여기서 놀랐습니다.
우리 연락처 사실은 이정주 기자 기사다 보니까 음. 휴대전화에 한 몇 명이나 지금 저장돼 있습니까? 연락처가. 대략. 지금 한번 확인해 볼까요? 뭐 아니 대략 아, 대략. 예. 저도 한 그 연락처만 해도 한 2,000개? 뭐 그리고 수천 개? 선배도 한 수천 개 되겠죠. 네. 명태균 저는- 몇 개일 것 같습니까? 예. 저 얼마 한 전에 3만 개 돼요? 확인했을 네. 때 한 뭐더라 한 6천 명인가? 6천 명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네. 우리 그 명태균 씨 음. 5만 5천 명이라는데. 와, 저도 6,900개네요. 6,900개인데. 네. 아니 근데 네. 저는 이게 보도가 맞다면은 와. 연락처 숫자가 5만 5천 명 정도라는데. 편집국장이네요. 그러니까 편집국장도 아니지 아니요. 이거는 네. 이렇게 많은 사람을 이렇게. 그러니까 접근할 수 전화번호 있다는 부구나 게. 그냥 전화번호 부구. 아 그 전화번호부를 저장한 건가? 114다 114. 아니 네, 근데 114. 얘기를 해보니까 5만 5천 개는 뭐 이렇게 통화한 뭐 이런 거고 명단이 네.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모든 거를 컨설팅하거나 이런 건 아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그냥 아마도 본인이 가진 그쵸. 기본적으로 가진 데이터베이스 쉽게 그렇습니다. 얘기해. 근데 예. 그럴 치더라도 그렇죠. 예.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모집단이 교류를 한 넓어야 사람이구나. 예. 거기서 10% 연락하는 그러니까 거니까. 여기에 그 정치인들이 빠지기 어려워요. 아니 그러니까 웬만하면 네. 다 꼈다고 봐야 돼요. 네. 뭐 전현직 네. 국회의원만 한 그렇죠. 140개 정도 이 정도면 연락처가 5만 5천이 웬만한 있다라는 건데. 그 군단이 모든 국민 그 그렇죠. 인구예요. 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차기 대선은 본격적인 친명 싸움이다. 친명. 진정한 민주당도 친명. 예, 민주당도 친명. 국민의힘도 친명. 친명태균. 친명태균계. 이게 이 정도 되면 그래서 뭐 자객 특검이다 이런 말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이제 명태균 특검법이 이제 발의가 또 이제 돼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검찰도 아마도 중앙지검 이송을 하고 수사에도 일부 속도를 내는 모양새인 건데 일단 친한계의 결정이 중요한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 사람들이 이제 한동훈과 가까운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친한계는 일단은 이게 민주당이 이관계다.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실제로 어떨 것 같습니까? 사실은 그 친한계 쪽에서는 하고 싶죠. 저는 왜냐하면 이게 홍준표 오세훈은 싹쓸이 할 수 있는 쓰나미 같은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한동훈 그 전 대표도 저는 그래요. 저는 대선이 목적일 것 같아요. 못 이겨요. 어차피 여기서 배신자 나기 있는데 당권이거든요. 이 다음 당권을 잡아야 되는데 그럼 당원들의 표심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안 돼요. 지금은. 당원들의 표심에. 그렇죠. 네. 그러면 당장은 휩쓸 수 있어. 당장은 기분 좋지. 빗자루로 싹 쓸었으니까. 뭐 홍준표 오세훈 싹 쓸어가지고 내가 이겼다 할 수 있겠죠. 근데 정말 이게 다 소위 말해서 연기가 가라앉고 먼지가 가라앉고 올해 7, 8월이 됐어요. 전당대회를 하고 있어. 한동훈에게 당원들이 표를 줄까요? 우리 당 쑥대밥 만들어서 정말 완패시켰는데 그리고 후속 수사가 들어오거든요. 그렇지. 이 폰을 까면 특검 통과시키잖아요. 특검 오래 갑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네, 특검 여진이, 기간이 60일 네. 뿐이에요. 뭐 누구 잡고 별건 수사 들어오고 뭐 재판은 기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년 지방선거까지 가요 계속. 그럼 거기서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한동훈계는 딱 원포인트로 딱딱 서지컬 스트라이크 하고 싶지 당연히. 근데 세상이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관계라는 게 안 통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인 거고 이런 네.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가 드디어 이제 복귀가 임박했던 소식이 네. 전해지고 있고 책 제목이 재밌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출판 기념회를 한다는데 국민이 먼저입니다. 사람이 먼저다. 굉장히 비슷하다 지금 오해를 사고 문재인 있어요 지금. 대통령의 네. 캐치플레이즈하고 비슷한데. 저는 킬포가 네. 여기가 출판사가 메디치 미디어잖아요. 그러니까, 네. 메디치 미디어는 민주당 네. 정치인들이 네. 많이 이건 사실 챙겨내는데. 진보 진영으로 넘어오겠다는 소리거든요. 아니 사실은 매지스 미디어가 이제 조국 문재인 두 분의 이제 자서전으로 돈을 많이 번 출판사로 네.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물론 그 말이 맞았던 네. 거예요. 조국 문재인 조국 한동훈. 아니 근데 그 말로는 이제 메디치 미디어가 이제 이런 받은 글이 오늘 여의도 정가에 돌다 보니까 메디치 미디어 직접 해명한 건 아니고 네. 과거에 이제 보수적인 인사들의 여러 책들도 우리가 이제 출간했다는 취지의 그런 그쵸. 덧박글이 다시 돌기 시작을 하던데 여하간 책을 내고 한동훈의 선택 부재는 그렇다는데 네. 그 선택이 옳을 것이냐 아닐 것이냐 귀추가 주목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이 파면이 되면 이제 거의 뭐 파면은 거의 100% 된다고 보고 그러면 만약에 오전에 파면이 되면은 오후부터 표변에서 그때부터 중도 서구 전략을 얘기할 사람들이 이제 국민의힘이고 네. 유력 대선 주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대체로 지도부는 오세훈으로 결정했다는 말이 돌기는 해요. 방향적으로. 예, 네. 방향적으로. 그러면은 오세훈, 한동훈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 내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쌍권이 왜 저렇게까지 무도하게 극우적인 발언을 하는 거냐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승민, 한동훈 같은 배신자에 이제 걸려들면
이후에 자기 정치가 완전히 불가능한 불가능하다. 수준이다. 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출판 기념회를 열고 새를 몰아서 뭐 이제 국민이 먼저다라고 정치를 시작한다 하더라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렇게 큰 반향을 얻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국민의힘 뭐랄까 그 내부에 그, 있는 예, 내부에 네. 있는 이제 뭐 주류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친한계들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지금 누가 있냐? 오세훈은 명태균 때문에 거의 출마가 불가능한 네. 수준으로 갈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뭐 차 떼고 포 떼고 했을 때 남은 사람은 한동훈밖에 없다. 그리고 지난 7.23 전대에서 한동훈만 63%인가 64%의 지지율을 얻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도 그때는 그랬지만 그렇죠. 지금은 지금은 전혀 사정이 상황이 많이 다르다. 예.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누가 가겠냐 현역들이 지금 가면 완전 낙인 찍히고 그 다음부터는 그 소위 뭡니까 저 극우 태극기들로부터 낙인 찍혀가지고 괴롭힘 당할 텐데 네. 겁나서도 못 갈 걸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몇 명이나 올지 누가 올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네. 같고 분위기는 그렇게 녹록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에 대표직을 내려놓고 자맹을 하다가 결국은 헌재의 탄핵 심판이 다 끝나갈 때쯤에 이제 나오는 셈인데 이런 그 여러 시기적인 복귀 시점을 두고도 당내에서는 이제 안 좋게 보는 친윤계들이 있는 건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윤상현은 이제 견제 들어갔고 음. 그 한동훈 전 대표가 나오면 저는 사실 대선 후보들 토론하면 물론 저희 프로그램을 살리는 가능성이 낮겠지만 질문한 기자 나오면 저는 무조건 이 OX 게임을 할 거예요. OX 왜냐면 게임을 한다? 네, 네. OX 게임 이건 무조건 들어야 돼 누구나. 그 어제 권영세 전 그러니까 비대위원장 보면 네. 비대위원장이 하는 말이 묘하게 빠져나가거든요. 뭐 계엄은 뭐 그닥 좋은 방법이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질문을 이렇게 던지니까 당시로 돌아가면 계엄 표결했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나는 안 했을 것 그래, 같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하자. 네. 그러니까 무조건 질문을 그렇게 잡아야 돼요. 12월 3일 그날 새벽 그날 저녁으로 갔다면 본회의장이 당신이 있었다면 계엄 자 OX 후보들한테 그렇게 물어봐야 돼요. 아, 네가 국회의원이면 네. 홍준표 시장이 국회의원 아니라고 했지. 만약에 국회의원이면 12월 3일 자 새벽 1시입니다. 자 투표합니다. OX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럼 권영세는 X라고 했잖아요 지금. 안 그렇지. 하겠다는 네네. 이게 계엄과 내란 세력을 지금 가를 수 있는 리트머스 종이거든요. 정확하게. 예. 네. 근데 여기서 사실 한동훈 전 대표가 우위를 점하고 있어요. 그렇지. 어쨌든 간에 예, 본인이 들어가서 계엄을 해제시킨 데 찬성했으니까. 탄핵하고 그 다음은 그 다음 수순 논리예요. 계엄이 당연히 불법이니까 탄핵이죠. 그렇지. 이어지는 거죠. 예, 이게 당연히. 상위 논리인데. 네. 그래서 다시 돌아간다면 어떡하겠냐. 음. 계엄이 잘 되냐 못 되냐 이거는 인상 비평이라서 피해갈 수가 있거든요. 네가 의원이라면 네가 그 당시 다시 돌아가면 하겠냐 안 하겠냐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명확하게 사람들이 정말 이게 계엄 세력인지 아니면 반계엄 세력인지 네. 이거를 우리 국민들이 알 필요가 있어요. 대선 후보들의. 알겠습니다. 네.